여기 어디냐면 쿠팡 연매출 480억을 하는 회사고, 그러니까 공식적인 저는 쿠팡 인사이트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사몰에서 사면 10,000원이에요. 쿠팡에서는 13,000원 올려놨어요. 그리고 쿠팡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이 3,000원 정도에 대한 부담을 질 만큼 쿠팡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대표님 말씀대로 하니까 벌써 매출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찍었는지 알려주셔야죠. 일매출 100만 원까지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타났어요. 광고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한 달 그니까. 그리고 심지어 소재 몇 개예요? 딸랑 하나 그니까 나온다니까요. 실감이 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아직도 사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 길게 감독. 너무 길게 했다. 제 유튜브입니다, 감독님. 네.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감독님이 1매출 100 정도의 맛을 봤잖아요. 근데 제가 이 광고 보니까 1억까지 금방 갈 것 같거든요, 2-3개월 내에는. 근데 가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해요. 그 조건들을 제가 하나씩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자분들도 만약에 이제 시작했다, 나 이제 1매출 100 정도가 넘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어떤 식으로 확장해야 매출이 1억 선까지 갈 수 있는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소재 확장부터 일단 해야 돼요. 감독님이 파는 게 먹는 건데 잘 먹는 영상에서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인플루언서 모델들이랑 해가지고 콘텐츠 확장을 첫 번째 해주는 거랑, 그 두 번째는 지금 리뷰 크롤링 저희가 하고 있잖아요. 자사몰 들어왔을 때 리뷰 많아 보이게만 해도 저는 지금보다 매출은 한 1.3배에서 5배 광고비 똑같이 쓰더라도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디 가고 있냐면 쿠팡 매출 한 480억 정도 하는 거기 회사에 가서 감독님 제품도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제가 거길 왜 가냐면 보통 매출이 나왔을 때 광고에만 집중하면은 나중에 현타가 와요. 효율 떨어졌을 때. 감독님 지금은 잘 나오는데 이게 광고 매체라는 게 맨날 알고리즘도 바뀌고 이러니까 현타가 오거든요. 현타가 오지 않도록 광고를 뭐 잘 세팅하러 기술을 뭐 전수받으러 가는 건가요? 아, 기술은 제가 봐드리고 있으니까 오늘 뭐냐면 판매 채널 확장하러 갑니다. 지금 감독님의 의문이 하나 있잖아요. 솔직하게. 제 제품이 네. 쿠팡에서 다소 비싸 보일까봐 네. 저의 제품 전략이 맞을까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요즘에 저는 쿠팡 공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제가 쿠팡 공부를 하게 된 계기도 퍼포먼스 광고 효율이 업다운이 너무 심해요. 기본적으로 쿠팡은 트래픽이 넘쳐나는 판매 채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매출 안정성이 있다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럼 쿠팡에서도 결국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비교 우위가 분명히 있는 것들은 조금 키워드가 없더라도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거죠. 비교 우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상세 페이지 감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독특한 제품들도 비교 우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많이 사례로 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같은 보정 속옷을 팔더라도 어디는 똥배 거들이라는 키워드로 팔아요. 근데 똥배 거들이라는 키워드 쳐보시면은 다 그렇게 팔거든요. 근데 제가 당시에 이제 골프 보정 속옷이라고 키워드를 바꿔버렸어요. 골프 칠 때, 사진 찍을 때 좀 더 날씬하게 보일 수 있는 보정 속옷이다라고 컨셉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접근을 하면은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어쨌든 차별화 전략이라고 생각해보면 맞아요. 차별화. 예. 쿠팡에서는 어느 정도 차별화 전략이 있다면 승산이 있다. 그쵸. 그래서 그 얘기를 가서 같이 좀 나누고 감독님 전략도 좀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자사몰이 중요한가요? 쿠팡이 중요한가요? 이거 질문 진짜 많이 들었었어요. 정답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네. 전략에 따라 좀 달라요. 제 강의 때도 많이 얘기 드리는 게, 사람들이 구매하는 행위가 두 가지로 정해져 있거든요. 나는 내 제품의 특성이 목적 구매에 가깝다, 그러면 쿠팡이 맞는 거고요. 나는 충동 구매가 맞다, 그러면 자사몰이 맞는 거죠. 어떤 제품들은 목적 구매랑 충동 구매 두 가지 성향을 다 가진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경우는 둘 다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감독님 같은 경우에 이제 쿠팡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충분히 목적 구매 니즈가 있는 제품이니까 그러면 한번 이런 경우에는 진행해 볼 만한 거죠. 그리고 쿠팡이 지금은 어떤 거냐면, 광고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사몰에서 사기 전에 뭘 하는지 아시나요? 쿠팡의 그 브랜드를 검색합니다. 그럼 그 행위 자체가, 구매 동선 자체가 쿠팡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쿠팡에서 리뷰가 많거나 감독님처럼 비교율을 잘 세팅해 놓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매출을 기대해 볼 만한 거죠. 아, 지금 가는 곳은 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쿠팡의 입점에 뭔가 그런 솔루션? 네. 전략을 심어 주신 건가요? 아, 거기서는 제가 그 본부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거기서 예를 들면은 쿠팡에서 고객사들 관리도 해줘요. 그러면 그 고객사들의 매출을 더 나올 수 있게 제가 교육도 해드리고 있고, 코치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어디냐면 쿠팡 연매출 480억을 하는 회사고, 사실 쿠팡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쿠팡 로켓크로스에서는 탑셀러 5 안에, 그러니까 공식적인 저는 쿠팡 인사이트는 여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일단은 자사몰을 이제 와디즈를 먼저 2월달에 했었고요. 자사몰은 이렇게 이제 쭉쭉 키워가면 되겠다. 왜냐면 지금 한 100 넘었거든요. 광고비 한 20만 원 쓰고.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는 시나리오로 설득되는 마켓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가격 대비나 그냥 직관적으로 이 상품이 싼지 리뷰가 많은 구매 패턴이 좀 다르다고 느꼈기 때문에 근데 저희의 약점은 이제 가격적인 부분 스토리가 설득이 안 되면 납득하기 힘든 가격이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쿠팡 스마트 스토어가 전략을 짜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이거 켜놓으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많이 알겠습니다. 뜨내기들이 솔직히 많잖아요. 뜨내기들이 많은데 여기는 쿠팡에서 주최하는 세미나인데 그 세미나에 연사로 대표님이 초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공인된 정보니까 집중해주세요. 근데 저는 요새는 패턴이란 키워드를 되게 많이 쓰는데 한 사람이 이거 구매하는 패턴을 잘 알고 있어요. 이거 확장하는 일은 사실 좀 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동화가 결국 이제 쉽게 확장하려고 하니까 저 구매 패턴 분석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구매 패턴 분석 접근법이 하나는 브랜드 전략, 하나는 판매 전략. 근데 뭐가 다르냐면 저는 이제 김은 무조건 브랜드 전략인 것 같거든요. 브랜드 전략은 이 제품을 기억해서 또 사는 거예요. 이건 반찬이니까 반찬 살 것들은 이제 니즈인 거고 원치는 딱 이 제품이어야 되잖아요. 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판매 전략은 뭐냐면 어차피 김 살 건데 그냥 싼 거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에 셀러 하시는 분들은 판매 전략이에요. 왜냐면 어차피 만약에 뭐 야채 탈수기 이런 거 살 거다. 야채 탈수기 검색해서 그 중에 이제 싼 거 사니까 내가 뭘 샀는지 기억 잘 못 하거든요. 그냥 이제 이거 사야 될 때 적당히 싸게 잘 팔면 되니까. 근데 이제 대표님 이제 브랜드 전략이니까 패턴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뭐 반찬 같은 것들은 이제 인식하는 채널이 있고 구매하는 채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인식하는 채널은 운적인 요소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계속 꾸준히 팔고 있었는데 어떤 인플루언서가 터트려져가지고 갑자기 확 퍼지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무슨 패턴을 알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인식하고 어디서 구매하는 게 가장 빠르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를 봤을 때 저는 이 제품은 쿠팡이 잘 맞다고 봐요. 그럼 이제 한번 인식하고 쿠팡에서 사기도 편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 패턴이 인식이 되면 이제 사람들이 많아졌을 때 또 쿠팡에서 사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럼 이 패턴 분석했을 때 강점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계속 쌓이면 판매 전략에도 써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김 살려고 검색했는데 계속 얘가 계속 떠 있으면 궁금해서 이제 사보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또 나누거든요. 오프 쿠팡 전략, 그러니까 밖에서 인식하고 외부에서 인식하고 쿠팡에 산다. 온 쿠팡 전략은 안에서 이제 검색해서 산다. 근데 그러기에는 지금 비싸기 때문에 지금 판매 전략을 쓰기는 어렵고 이런 전략을 잘 쓰면서 판매를 이제 유도하면 훨씬 좋겠다. 지금 인지도가 많이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김을 쳤는데 계속 이 브랜드가 보여. 그리고 나서 대표님이랑도 얘기하면서 쿠팡에서 아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꼈던 거는 비교 우위. 김 같지가 않아요, 상세 페이지가. 딱 봤을 때 뭐지? 무슨 갑자기 외국 모델까지 쓰고 그 감독님이 약간 오피스 컨셉 이런 것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컨셉은 직장인들이 사무실 오피스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이게 해결해준다라는 컨셉으로. 근데 이게 전 통할 거라고 보는 거죠. 사실 먹는 거는 일반 김 먹는 거랑 똑같습니다. 저희는 전략을 어떻게 잡았냐면 이거는 반찬을 뛰어넘어야 된다. 근데 이제 쿠팡에 가면은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중적으로 다시 확장이 돼야 되는 그런 게 부담이 이제 되는 거죠. 걱정하시는 부분은 언제 걱정이 되냐면 쿠팡에서 경쟁할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만약에 아까 전략 중에 제가 브랜딩 전략이냐 판매 전략으로 갔을 때 판매 전략을 택해서 쿠팡의 다른 제품들과 경쟁할 때 걱정인 것 같고 이제 만약에 브랜딩 전략을 가게 되면 쿠팡은 구매하는 장소로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자사몰 랜딩 시키면서 화장품 광고를 해요. 자사몰에서 사면은 10,000원이에요. 근데 쿠팡에서는 13,000원 올려놨어요. 그래도 쿠팡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철저하게 나는 이 3,000원 정도에 대한 부담을 질 만큼 쿠팡이 편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정확하게 그 브랜드의 그 제품을 검색하고 쿠팡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제 쿠팡이 주는 가치 내일 빨리 오고 이 제품을 내가 막상 받았을 때 별로면은 무료 반품 해주고 이게 나한테는 3,000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사는 거거든요. 근데 똑같이 쿠팡에서 다른 김하고 경쟁할 필요 없어. 그 김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사람들의 접근성을 높여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면 쿠팡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거거든요. 만약에 뭐 인플루언서한테 광고도 했을 수도 있고 타나 이런 DA 광고를 할 수도 있었는데 누군가 그걸 인지하고 자사몰에서 회원가입하고 뭐 이거 살 것까지 내가 이게 막 엄청 먹고 싶진 않아. 근데 신박해서 그냥 편의점에 있거나 내 손 닿는 데 있으면 살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그런 사람들 쿠팡 있으면 사는 거예요. 그냥 검색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접근인 거 쿠팡에서
경쟁할 필요는 지금 전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김이랑 경쟁하면 안 맞는 경쟁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케일업을 하려면 경쟁을 잘 활용하면 좋거든요. 그럼 이제 포지셔닝을 해야 되죠. 이거를 아까 제가 이해한 건 반찬 김하고 붙으면 안 맞는다. 여기 시장하고 붙으면 안 맞고, 간식 김으로 가면은 좋겠냐. 근데 간식 중에서도 프리미엄 간식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똑같은 감자칩도 단백질 감자칩은 두세 배 비싸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뭐 효과나 효능이 있는 프리미엄 간식 쪽으로 붙을 것인가,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지거든요. 경쟁이.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하고 접근하면 충분히 하겠다, 스케일업을 할 때. 좋다. 네. 나왔다.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 실제 제품에도 좀 적용한 컨셉이 있는데, 실제 리뷰 중에 맛이나 이런 거 외로 같이 항상 딸려오는 게 패키지가 너무 이뻐서 선물하기 좋다, 그런 좀 장점이 있어서 혹시 이제 선물용이나 아까 이제 프리미엄 전략을 갔을 때 카카오톡 선물하기라는 플랫폼도 있잖아요. 그쵸. 쿠팡에서도 괜찮지 않을까. 아직 많이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전략 중에 하나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더 시장이 커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패턴은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보통의 접근은 내 제품을 어디서 알고 어디서 구매하냐였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타에서 알고 자사몰에서 구매하냐, 아니면은 메타와 자사몰에서 알고 쿠팡에서 구매하냐, 아니 인플루언서한테 알고 자사몰에서 구매하냐, 쿠팡에서 구매하냐인데, 얘는 어디서 알고 어디서 사냐 사이에 어떻게 인지하느냐도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간식용으로든 새로운 뭐 레시피 용으로든 선물용, 이 여기가 하나 들어가주면은 되게 명확해질 것 같은데. 그러네. 예를 들어서 쿠팡의 썸네일에도 보자마자 이거 약간 들이 선물이네? 아니면 보자마자 뭐 직장이 스트레스 풀리는 거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제 어떻게 감독님 거를 띄워야 되는 건데, 혹시 대표님들 해주시는 그 의향이 있으신가요? 저는 의향이 있습니다. 오, 좋다. 저희가 사실 큰데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하는 구조가 팔려야 저희도 버는 구조여서 될 만한 상품인지 고민하는데 시간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 아까 브랜드 전략이 있고 판매 전략이 있고, 판매 전략은 생명력이 짧아요. 어느 정도 커지면 다음 사람들이 또 붙고, 시장 자체가, 왜냐면 내 상품이어서 구매한 게 아니라 구매할 때쯤에 내 상품이 매력적이어서 구매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경쟁사가 없거나 내가 리뷰가 많거나 내가 싸서 구매한 건데, 그럼 또 싼 사람이 나오면 또 넘어갈 거기 때문에 그런 제품은 생명력이 좀 짧고, 브랜드화 할 수 있는 제품들은 사실 생명력이 길고 확장성이 업체는 훨씬 크니까, 그러면서 뭐 조금 더 찾아봐야겠지만 얼마나 빠르게 확장할 수 있는지. 근데 너무 제품은 괜찮은 것 같은데. 오, 좋다. 저는 하고 싶은데. 오, 대박! 네.